자, 두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안 본 사람 없을 테죠.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명품 소비를, 명품을 사는데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로 나왔다는 사실이 좀 놀랐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닌데, 안 그래요? 특히나 경제가 안 좋은데 명품 소비가 많다.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좀 많이 부끄러워요. 아니, 명품이 없어서 살아갈 수 있잖아. 명품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명품 가지고 있다고 내가 뭐 좋은데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업하면서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아닌데 왜 명품 소비가 많을까요? 이게 제가 알아봤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 기사도 보고 자료도 보고 알아봤는데 솔직히 굉장히 이거 낯뜨겁습니다. 이거 정말로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주요국 1인당 명품 소비 비용이 전세계 1등입니다. 1등을 찍었습니다. 작년 기준은 2022년 얼마 안 됐죠. 여러분 이게 기분 좋게 들립니까? 아니면 심각하게 들립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들립니다. 일단 제가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이 자료는요, 어디서 집계를 했냐 하면 미국의 모건 스탠이라는 기관에서 감사합니다. 모건 스탠이라는 기관에서 좋은 생활법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사한 겁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조사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국내에서 조사한 건 좀 못 믿겠어요. 통계청에서 한 것도 좀 못 믿겠습니다. 그나마 통계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적기관이잖아요. 공적기관에서도 내가 봤을 때는 제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의 모건 스탠이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1인당 명품 소비 비용 1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소비를 하냐? 일단 우리나라가 1인당 1년 기준 352달러를 명품에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딴 나라 어떨까? 이게 제대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제대로 나온 건 아닌데, 자, 미국은 280달러고요. 차이가 좀 많죠, 여러분. 미국하고도. 그리고 중국도 명품 소비, 명품 많이 할 것 같지만 55달러밖에 안 됩니다. 나 이게 더 놀랬습니다. 이게 놀랬어. 우리나라도 높지만 생각보다 다른 나라가 낮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도 차이가 좀 많다는 거예요. 45달러면 적은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부동의입니다. 부동의일이. 물론 1년에 325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40만 원이에요. 뭐 40만 원 정도 쓸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게 평균을 잡은 거지. 명품을 안 사는 사람들 빼버리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명품을 아예 안 사는 사람까지 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빼버리면 생각보다 수치는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325달러라고 하면 1년에 40만원?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안 돼. 그냥 뭐 한 명당 40만원이면 그냥 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품이 40만원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 그래? 명품 사려면 기본적으로 돈 빼기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특히 여기서 두드러지는 건 뭐냐 하면요, MZ세대의 명품 소비가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저는 MZ세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다른 거 얘기하죠. 20대, 30대에 명품을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이 결과를 굉장히 뭔가 안 좋게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 안 좋냐 하면 그런 거예요. 현재 젊은 사람들 중에
경제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거 하나로 다 정리가 됩니다. 제가 통계청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그럼 평균 소득, 돈 버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거 하려고 맨날 중위소득 같은 거 가져옵니다. 자,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 제가 지금 보면서 얘기할게요. 통계청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2020년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위소득을 볼게요. 중위소득. 자, 일단 남자 30세에서 34세. 남자 30세에서 34세. 34세의 중위소득은 336만원. 아니, 309만원입니다. 자, 남자 30세에서 34세 중위소득은 309만원인데 별로 안 많죠. 근데 이게 아마 세전일 겁니다. 그럼 세금 떼면 270만원입니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될까? 여자분들 30세에서 34세 똑같이 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은 뭐냐 하면 중간 라인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아니라 중간. 학교로 치면 전교생이 40명 있어요. 전교생이 난다. 한 반에 40명 있어요. 40명이면 그 중에 한 15등에서 25등 사이의 평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이, 그 중간 라인에 걸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여자분들. 여자분들의 34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여자분들의 중위소득은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262만원입니다. 여자분들이 이게 최대값이에요. 남자는 나이가 이제 차면 올라가는데, 여자분은 여기서 안 올라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가 2020년까지입니다. 뭐 지금하고 한 2년의 갭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2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소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아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벌이 수준은 똑같습니다. 거의.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여자분들은 이 통계청의 중위소득을 보고 말씀드리면 저 나이 기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려갑니다. 남자분들은 좀 올라갑니다. 남자들은 40 한 후반까지 올라가다가 50세부터 떨어집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저게 평균적인 소득 봤을 때 벌 수 있는 게 맥시멈이에요. 세후가 아닙니다. 세전입니다. 세전. 그러니까 이걸 세전으로 가정했을 시에 세후 한 270만원, 세후 230만원, 이 정도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돈도 못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이것보다 더 버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돈 나갈 일 많죠. 돈 나갈 일이 굉장히 많죠. 260에 70만원.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명품까지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 남자는 자동차도 있잖아요. 돈이 남아날까요?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지만 돈이 그렇게 많이 벌지 않는데 명품까지 소비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돈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 제대로 자산을 축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다. 아니 명품까지 써버리는데 돈을 모을 수 있다고? 돈 나오는 건 뻔한데 안 그래요? 직장에서 돈 버는 거 말고 돈 나올 때가 어디 있습니까? 노동소로 버는 거 말고 돈 나올 때가 어디 있어? 물론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고 하죠. 투자를 해서 요즘엔 돈을 많이 까입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젊은 사람도 이거 말고 돈 쓸 일이 없어? 돈 나갈 일 많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공과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뭐 먹는 것도 써야 되고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좀 감히 얘기하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 중에 돈 모으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 중에 젊은 청춘들 중에 제대로 돈을 모으고 사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 적을 겁니다.
이거 나중에 통계청에 조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엄청나게 적을 거예요. 왜냐면 서울은 월세나 어떤 물가가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서울에 산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엄청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지방보다 약간 더 많이 받습니다. 아니 비슷하게 받거나. 서울의 일자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비스업과 사무직 중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사무직 일하고 싶어서 서울로 많이 옵니다.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전세부터 시작할 사람들이 없어요. 다 월세로 시작을 합니다. 월세로 시작을 하고 그 사람들 중에 정말 괜찮은 기업을 갈 만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님도 아시겠지만 서울 사람이 아시겠지만 서울에 괜찮은 기업 뭡니까? 뭐 네카라쿠백 IT 기업 아니면 뭐 방송국, 언론사, 신문사, 대기업 본사 이런 데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데는 채용이 거의 없습니다. 채용이 거의 없어요. 보통 대기업 채용을 해도 지방 공장에 채용을 하지 본사 채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데서 일을 못하고 중소기업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월급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물론 적은 월급은 아니겠지만 서울의 물가를 봤을 때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 나가는 돈이 많잖아. 나가는 돈도 많은데 나가는 돈도 많은 것에 비해서 과연 돈을 얼마나 모을까? 많이 못 모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한번 생각해봐. 이게 심각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방에 사는 사람이 명품을 많이 사겠습니까? 아니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명품을 많이 살까? 이것도 우리가 이 통계에서는 안 나오는 건데 그런 거예요. 분명히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젊은 사람들 중에 명품 소비가 월등하게 많을 겁니다. 왜냐 명품을 왜 삽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할게요. 명품 왜 삽니까? 내가 뭔가 좀 자존감이 올라가기 위해서 내 몸값을 올라가기 위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남들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쳐다보라고 사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모이는 데가 어딥니까? 수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나올 텐데 이게 지방하고 아니면 뭐 시골이나 뭐 번화가 아니면 수도권하고 비교를 하면 차이가 확 날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 서울에 명품 백화점 많잖아. 갤러리아 있고 현대백화점도 있고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현대백화점에 갤러리아 가면 옛날 같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런 데는 근데 돈 없는 사람 젊은 사람들 여기 많이 온대요. 명품 사려고 줄 서 있대. 나 그거 보고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돈이 없을 텐데 뭐 하는 거지? 이런 거 기사 몇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명품 소비 많이 한다고 줄 서 있다고 쇼핑 많이 한다고 매출 많이 올랐다고 기사가 많이 나왔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물론 리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리셀이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리셀을 모르시는 분들이 잠깐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대행구매입니다. 대행구매. 뭐냐 하면 돈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일이 바빠가 못 사니까 누구한테 돈을 주고 내가 저 물건 갖고 싶으니까 저 결제해 주시면 저 물건 값에다가 인건비까지 드릴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명품 같은 거 있잖아요. 바쁘신 분들은 못 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리셀러도 있긴 합니다. 리셀러도 있는데 리셀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아요. 제가 말하는 거 리셀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셀러만 있으면 다행이지. 리셀러가 아니라 일반 젊은 사람들도 낮에 쇼핑을 많이 한다는 거야 이게. 보통 리셀 하시는 분들 새벽부터 줄 서 있잖아요. 새벽까지 가가지고 한 4시, 5시부터 줄 서 있거든요. 서울 같은 데 리셀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분들이 시간이 안 나니까 일찍 못 일어나니까 저기 못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주고 제가 이 물건 사고 싶으니까 이 물건 예약해놨으니까 좀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물건 받아가지고 이제 물건 주고 돈 받는 거예요. 저 돈 많이 받아요. 물건 하나 사주면서 한 15만원씩 받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아무튼 굳이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명품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면 돈을 모을 수 있겠냐고.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겁니다.
이런 말 하면 여자분들한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명품은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소비합니다. 남자분은 보통 자동차로 많이 가죠. 남자분들은 명품을 가더라도 좀 정해진 게 있어. 보통 남자분들은 시계로 많이 가죠. 내가 봤을 때 남자들은 명품 중독된 분들 그렇게 찾기 힘들어. 차에 중독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차나 코인 같은 게 중독된 사람 많이 있지만, 명품을 여러 개 사가신 분들은 드물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가방, 그리고 뭐 부츠, 팔찌, 핸드백, 스냅백, 귀걸이, 목걸이, 코트, 뭐 치마, 다 이게 광범위해요.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통 시계 거의 웬만하면 시계에 끝날 겁니다. 시계나 외투에 끝나는데 여자분들은 그 명품을 가지고 싶은 어떤 범주가 넓어요. 그러니까 보통 가방인데 가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의 명품을 아예 이제 올 세트로 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과연 돈이 많아가지고 그만큼 소비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도 이 명품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많을 겁니다. 이거 수도권에 뭐 돈 많은 분이 여유가 있으니까 뭐 소비를 한다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벌이가 한 200밖에 못 불어. 200 조금 더 버는데 돈이 쪼들려. 그런데 난 명품 갖고 싶어.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명품사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고 생각보다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말이 뭐냐? 사치스러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이 많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난 분명히 장담합니다. 리볼빙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여자분들 많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자분들 깐다고 얘기하면 좀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건강이니 감사합니다. 자, 조리인가님, 과연 친구분들 중에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아. 여자분들 사이에서는 쉽게 볼 수 있을 거야 아마. 남자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 동년 친구들, 그러니까 조린간이 20대 중반이잖아. 저 나이 때 보면 생각보다 많이 보이세요. 저분 수도권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전부 다 그렇다고 볼 수 없겠지만 군데군데 한 명씩 끼어있을 거 이런 사람들. 돈이 없는데 얘는 무슨 배짱으로 명품을 사지? 그 얘기 들어보면 너 어떻게 샀어? 물어보면 이거 할부 돌렸어. 할부? 너 저번에 힐도 샀잖아. 힐? 그거 뭐 어떻게 갚겠지 뭐. 야, 너 월급 많아? 아니, 월급 얼마 안 많은데,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래서 카드 하나 또 뽑아가지고 그걸로 막았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 아무렇지 않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이분들 내가 봤을 때 위기입니다. 위기야. 위기입니다. 남자분들 이런 여자분들 거르셔야 돼요. 얼굴 이쁘다고 매력 있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남자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명품을 착용하고 있으면 뭔가 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예쁘다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얘나 내나 직업적으로 그렇게 탄탄한 게 아닌데 어디서 돈이 나왔길래 명품을 샀을까. 명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버는 돈 여기다 꼬라박았을 테고 그 돈도 모자라서 리볼빙 했을 텐데 그럼 뭐다? 소빙 강쟁이다. 이런 사람과 만나봐야 난 돈만 쓸 게 뻔하고 나한테 엉겨 붙어가지고 자꾸 이제 이것저것 해달라고 조르기만 할 텐데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그냥 여자분이 예쁘기만 보인다고 좋은 거 많이 착용하고 있다고 내가 언제 이런 여자를 만나겠어. 이게 아니라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명품을 많이 소비하길래 저러고 사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은 맨날 돈 때문에 허덕이겠네.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무조건 사달라고 하겠네. 비싼 거 사달라고 하겠네. 자기가 명품 비싼 거 샀으니까. 한번 생각해봐. 명품을 비싼 거 가지고 있는 분이 김밥천과 김밥 먹겠습니까?
일반 밥 먹을까? 비싸고 먹겠지 하겠지. 내가 여자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이거 여자분들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 방송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개념이 있는 분이라서 생각하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명품을 착용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명품인데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비싸게 얻어 먹어야지. 뽕을 뽑아야지. 그런 마인드 가진 여자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명품 별로 그렇게 사치 안 부리니까 그런 친구들 봤을 거 아니야. 내 또래 중에. 나는 아니지만 나랑 비슷한 동년배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조진가님. 보통 명품을 저렇게 많이 착용하고 명품의 소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남자한테 뭐 싸구려 같은 거 그냥 뭐 아무거나 먹고 뭐 데이트 같은 것들 아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만데? 내가 여기 모든 걸 다 갖다 부었는데 꼴랑 내가 남자한테 이거 먹는다고? 그래서 남자분들 아셔야 돼. 인스타 같은 여자분들이 명품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카푸어 이상으로 심각한 겁니다. 남자의 카푸어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이게 뉴스에서 얘기 안 하는데 보통 카푸어만 얘기하니까 카푸어에만 핀트가 꽂혀가지고 이게 이 명품푸어가 가려져 있는데 나는 이 명품푸어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 만만치 않습니다. 둘 다 도찐개찐이야 이게. 근데 사람들은 카푸어가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죠. 명품푸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명품푸어 많습니다. 여자분들 중에. 많아요. 이게 안 드러나서 그래. 남자들은 자기가 카푸어라는 게 얘기하지만, 자, 남자, 여자의 차이점 얘기해줄게. 남자들은 보통 이제 자기가 이제 뻘짓거리해도, 내가 카푸어인데 어쩌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카푸어가 누군지 아는데, 여자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리볼빙 해도 남자들 앞에서 얘기 안 해요. 여자들 앞에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남자들 앞에서 얘기 안 해. 그래서 남자들은 명품 많이 가지고 있어. 저 사람 능력이 되게 가지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돈도 없는데 저거 가지고 있겠냐, 이 생각은 안 해. 진짜로. 안 한다니까요.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남자가 비싼 차 모이면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버니까 저 차를 몰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이 적어도 돈도 없는데 미쳤다고 제 비싼 차를 몰겠냐.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사회적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게 더 위험한 문제인지 내가 설명을 드릴게. 자동차는 그래도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 팔리긴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가격이 팔리긴 하는데 근데 명품은요 막상 팔면 개똥값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동차는 뭐 감가상각이 되지만 명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명품은 정말 심합니다. 명품은. 여러분 수백만 원짜리 가방 불할 필요 없습니다. 저 인간이. 그거 팔면 얼마 안 돼요. 반의 반도 못 받습니다. 명품은요 무조건 중고입니다. 명품이 가치가 올라가는 건 시계밖에 없습니다. 시계나 정말 보석 같은 거 말고는 안 올라가요. 여러분 명품은 올라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 명품은 사고 나면 올라가는 거 한정판이거나 아니면 비슷한 뭐 시계 있죠. 뭐 롤렉스나 오메가 이런 거 몇 개 없는 거 그런 건 아니면 보석 같은 거. 보석은 가치가 안 내려가거든요. 뭐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이런 거는 원래 희소성이 있는 보석이라서 그런 거 말고는 그냥 다 내려가. 다 내려가요. 그냥 쭉쭉 다 내려가요. 수직 하락합니다. 특히 여자분이 가지고 있는 명품은요 별로 그렇게 그 소장 가치가 있다거나 이렇게 뭔가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막상 내가 돈이 없어요. 도저히 내가 버는 돈으로 이걸 해결하지 못해. 그럼 어떡할까? 이거 팔 거 아닙니까? 과연 팔면 얼마나 받을까요? 내가 한 250만원 주고 샀어.
근데 이거를 100만원 주고 팔면, 100만원에 팔면, 과연 사갈까요? 안 사갑니다. 50만원? 안 사가. 한 40조야 이제 입김이 들어올걸요, 아마? 여러분 있잖아요. 명품 같은 것도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운동화 같은 것도 좀 비싼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팔리는 거지. 아무거나 다 팔리는 게 아니야. 운동화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런 거 한정판 이런 건 비싸게, 소양 가치가 높으니까 비싸게 팔아도, 일반 운동화는요, 싸게 팔잖아요, 여러분. 일반 그냥 뭐, 흔히 있는 거는. 그리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제 명품 같은 거는. 애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한번 생각해봐. 그 명품 같은 걸 누가 제값 주고 사겠습니까? 어떻게든 깎아내리겠죠. 여기 말고 살 때 많은 것 같은데. 그 몇만 내려드릴게요. 잠깐만 생각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애들이 몇 번 당하고 나서 엄청나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보다, 가격보다 더 이하로 팔겠죠. 그럼 현타가 엄청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살 때는 한 250만원 주고 샀는데, 팔 때는 애들이 엄청 해가지고 30만원에 팔더라. 그게 되지 않을까? 물론 자동차가 덩치는 크죠. 근데 명품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명품도. 이 명품이라는 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골동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명품을 살 때도 이게 과연 소장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이게 가격이 좀 안 내려가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여자분들 이쁘면 사잖아. 이쁘면. 근데 그 이쁜 것들은 나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관가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남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걔나서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내 비슷한 또래들은 다 가지고 있어. 그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갈 리가 없어요. 때려 죽여도 올라갈 리가 없어. 그런 것들이 이미 확 풀려버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 수 있어. 예. 보통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은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흔해 빠진 거기 때문에 강강상이 내려가고. 그럼 팔아도 헐값에 판다거나 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죠.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은 유행을 많이 탑니다. 명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 트렌드라는 게. 명품도 있잖아요. 굉장히 뭔가 그 시기에 맞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연식이 좀 지나가 버리면 그때부터 골동품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메고 다녀. 특히 여자분들이 여자 연예인들 따라하려고 명품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여자 연예인이 그걸 안 착용하고 다니고 드라마가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또 안 하게 돼.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방구석에 쳐박넣는 거야. 유행이 끝났으니까. 그럼 골동품 되는 거죠. 한 번 이제 안 매기 시작하면 계속 안 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명품 소비가. 저는 오히려 여자분들한테 이 버블이 껴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품 버블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걱정스러워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도 걱정스러워요. 과연 이 대한민국 위기를 어떻게 버텨나가려고. 그렇다고 본인이 집이 잘 산다거나 돈을 많이 번 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많지 않습니다. 남자도 능력 있는 분들 많지 않고 여자는 더 없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물가는 올라갑니다. 뭐 식료품비나 교통비나 각종 물가는 올라가는데 내 월급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향해 가는 경제 상황을 어떻게 딛고 일어날 것인지 저는 마땅히 크게 대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자분들 지금 명품 소비를 무턱대고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골로 가기 싫으면. 골로 갈 분들 많이 보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남자도 열심히 돈 모으고 사치 않은 분들이 기회가 된다고 치면, 여자분들도 저런 명품 같은 데 관심 안 가지고 자기를 가꾸고 열심히 살고 돈을 모으고 저런 어떤 사치스러움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저런 동년 여자분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저런 명품 같은 거 안 좋아하고 사치 안 좋아하고 나는 그냥 내 직장 다니면서 내 하고 싶은 건 적당히 하고 난 돈 버는 게 좋아. 아마 주변 여자 또래한테 그런 소리 듣겠지. 네가 그러니까 남자를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라고 이런 소리 듣겠죠. 들으라고 하세요. 그냥 놔둬요. 그냥
듣든 안 듣든. 예. 어차피 저 친구들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테니까. 그럼 나는 이제 그걸 이제 기회 삼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오히려 기회를 생각해요. 남자든 여자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카푸어가 많다는 거, 푸어족이 많다는 거는 일종의 기회입니다. 헛개비들이 많다는 거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나름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